이틀째 청문회, 이균용 후보자의 역사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 건국을 1919년으로 헌법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194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학창시절 국사교과서까지 구해온 야당 의원의 지적에 건국이라면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수립이죠. 앞으로 다시 그 48년 8.15가 건국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10억 원대 비상장 주식과 배당금 내역 신고를 누락한 것과 처가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실수였고 몰랐다는 해명을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일축했습니다. 대통령하고는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임명된 대법 원장에 대해서 그 영향을 안 끼치겠...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희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처가 가족회사 대표인 처남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는데 여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안이라며 이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처가도 아니고 이제는 처남 청문회가 되었다 합니다. 그게 관심을 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인준동의가 늦어지거나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모두 발언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가회사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걸 사과했습니다.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거주한 자녀들의 계좌를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걸 두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촘촘히 빠져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학부생 시절 대형 로펌 인턴을 한 게 아빠 찬스 아니었냐는 지적에 구체적인 경위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을 해가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해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의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엔 답을 피했습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기울어진 법원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 절차나 재판 기간을 보더라도 너무나 편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외관적으로라도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 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점을 먼저 사과했습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 진영 논리의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야 할 때라며 중립적인 법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하거나 임의로 5년으로 한정을 해서 그 제출된 자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그 자료는 과도하다. 그전에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청문회에 있었던 그러한 수준을 좀 넘어서는. 이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 예금액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장래 예금은 계속 증가되었고요. 이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답변을 해보시죠.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증여라 볼 수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누구 말 따나 뭐 용돈이 쌓여가지고 부모님 용돈 통장에 쌓아놓으면 그게 증여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않다고 보거든요.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후보인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늘과 내일 진행하고 오는 21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